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한 국제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 한세은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조금 떨립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최근 겪은 한 사건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변화는 누군가와 꼭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씁니다. 저는 한국계 프랑스인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서 한국에서 오셨죠. 어릴 적에는 집안에서 한국어가 종종 들렸던 것 같지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프랑스어만 쓰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어는 제 기억에서 희미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저도 프랑스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질문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전쯤 저는 언어발달 지원 아동들이 많은 이 국제학교로부터 특별지원반 교사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었고 특히 난독증, 언어장애, 다중언어 환경에서 오는 언어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죠. 누군가는 그런 자리라며 주저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도전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교사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학교에 첫 발을 디디던 날 저는 예상보다 더 큰 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집중을 못했고 특히 언어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은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활동이나 자료가 무색할 정도로 효과가 없었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알렉스였습니다. 11살 남자아이였고 겉보기엔 활기차고 장난기도 많았지만 책이나 글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죠. 그 아이는 심각한 난독증을 앓고 있었어요. 단순히 글자가 느리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단어 하나를 읽기 위해 몇 분씩 고통스러워했고 종이 위의 문자가 그에게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괴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알렉스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고 매일이 무기력함과 무력감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제 삶의 방향을 바꿀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정리되지 않은 창고방을 치우다 오래된 박스를 하나 꺼내게 됐어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유품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평소에 바쁘다는 이유로 꺼내보지 못했던 물건들이었죠. 먼지가 잔뜩 낀 상자 안에서 오래된 천으로 감싼 노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페이지를 가득 채운 문자가 눈앞에 펼쳐졌는데 어딘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전혀 읽히지 않는 글자들이었어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니 그것이 한글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노트였고 거기엔 일기인지 편지인지 모를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물론 저는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문자의 구조만큼은 묘하게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모국어의 흔적일까요? 저는 그날 밤 인터넷을 켜고 한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음절을 이루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 세상에 이런 문자 체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인 구조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짜임새 있는 이 언어는 아이들의 언어. 혼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알렉스가 떠올랐어요. 기존의 알파벳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 아이에게 음운 중심의 한글이라면 조금은 다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이 너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기에 그 아이에게 새로운 접근을 해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알렉스, 그리고 한글의 아주 특별한 여정이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수업.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 실험적인 시도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한글 수업을 시작한 건 아주 작은, 정말 조심스러운 시도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할 수 없었죠. 프랑스의 공교육 체계 안에서 한국어는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난독증 치료의 수단으로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일은 교육학적으로도 전례가 드물었으니까요.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저만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알렉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비밀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비밀 언어 수업. 첫 수업날 알렉스에게 한글 자음 몇 개를 보여주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작은 흑판에 분필로 천천히 적으며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에게 낯선 글자일지도 몰라. 하지만 한번 볼래? 알렉스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문자에 어리둥절했지만 놀랍게도 공포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죠. 그 아이가 느끼는 공포는 단지 문자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 반복되는 실패의 기억이었구나. 한글은 그 아이에게 실패의 기억이 없었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우리는 기억과 알을 결합해서 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글자를 보며 이건 가라고 읽어. 내가 말하는 가자 할 때 그가야. 라고 설명했죠. 알렉스는 조금 멈칫하더니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리냈습니다. 가.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건 단지 하나의 단어를 읽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알렉스가 태어나 처음으로 글자를 보고 그것을 스스로 해석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알렉스는 매일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기존의 알파벳 책은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가 제 노트북에 띄운 한글 카드들을 눈빛 반짝이며 바라보았고 그중 몇 개는 제 손보다 먼저 입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필요한 건 이건 너를 위한 글자야라는 인정이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어. 이건 내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도구야. 그 말이 문자의 형태로 전해졌을 때 알렉스는 그 어떤 방어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희 수업을 우연히 본 동료 교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은, 저거 무슨 언어야? 알렉스가 수업에 저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 봤어.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어야. 우리 언어 중에 의문 중심 구조가 난독증 아이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서 실험 중이야. 그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죠. 정말 흥미롭다. 나도 지켜보고 싶어. 이후 몇몇 교사들이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글자를 읽었다는 이야기, 한글이라는 생소한 문자를 이용해 아이가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이야기. 특히 알렉스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세은 선생님, 제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느꼈대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학교 외부에서 이 실험적인 접근이 교육부 자문 교수인 다니엘 르루 교수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학교 측에 공식 질의를 보냈습니다. 프랑스의 공교육 현장에서 비공식적 외국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의 주장은 간단했어요. 프랑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프랑스어 문해력 개선이지 외국 문자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고요. 그는 특히 외래 문자 교육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한글은 그의 입장에선 너무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교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몇몇 교사는 여전히 저를 지지해 주었지만 일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고 일부 학부모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된 건 맞지만 이게 과연 정식 교육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냐는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겨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희망이 다시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던 중 마리 교장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은,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 우리 학교는 실험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공간이니까. 교육부에서 공개 시연을 요청했어. 내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걸 직접 보여줘야 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렉스가 그 아이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한글을 읽어야 한다고요? 그 아이에게 또다시 상처가 남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그 아이와 저 둘 모두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펜을 들고 한글 카드와 수업 자료들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언어,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한글 노트,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저와 알렉스를 연결해주는 한 사람의 존재해야 될 할머니. 그녀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제 뿌리와 깊이 닿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개 시연이 결정된 날, 저는 교장실을 나서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건 기회야, 세은. 내가 진심을 다해 해온 일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 라고 말했지만 제 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희망과 불안. 과연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한글을 읽어낼 수 있을까? 그동안의 노력과 감동이 모두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을까?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떠돌았죠.
학교에서는 슬슬 분위기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일부는 지나친 실험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어떤 학부모들은 교장에게 항해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 측에서 파견된 감시관들이 종종 학교를 방문하면서 저에 대한 눈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말은 없었지만 눈빛 하나하나가 저를 의심의 렌즈로 들여다보는 듯했어요. 정말 교육적으로 정당한 시도일까? 그들의 마음속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존재가 바로 아델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친절하던 이웃 할머니가 갑자기 한글을 읽을 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처음엔 장난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 조심스레 건네받은 낡은 봉투 하나를 펼쳤을 때 웃음은 곧 멈췄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종이가 있었고 거기엔 한글로 누군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문장이 완전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엔 따뜻한 감정이 살아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습니다. 1952년 부산. 내가 간호병원에서 일할 때였단다. 그때 한 아이가 있었어. 매일 병원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중엔 작게 적은 편지를 주더구나.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아이가 내게 가족 같았다고 했어.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오던 날 마지막으로 준 편지가 바로 이거야. 그 아이가 제 외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아델이 건넨 편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뿌리가 기억조차 흐릿했던 한국이라는 땅의 과거가 지금 제 앞에서 현실이 되어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날 이후 한글은 제게 단순한 교육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고 사랑이었고 치유였습니다. 공개 시연 전날 밤 저는 알렉스와 조용히 교실에 남아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는 무척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전보다 훨씬 안정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날. 글자 같은 단어들을 읽어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알렉스, 너는 어떤 글자도 너를 이길 수 없어. 이건 내가 세상을 다시 만나는 방법이야.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마법 같아요. 공개 시연 당일 교실은 평소보다 2배는 커 보였습니다. 프랑스 교육부의 자문교수 다니엘 르루를 포함해 수십 명의 교사와 교육 관계자, 학부모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고 미디어 기자도 몇 명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알렉스가 갑작스러운 시선 앞에 움찔했지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몇 개월 전만 해도 단 한 줄의 문장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언어적 장벽 앞에서 그는 포기와 실패만을 반복했죠. 하지만 그에게 새로운 언어를 소개했을 때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이 글자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자는 그를 위한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렉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또박또박 한 글자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사합니다. 마지막 글자를 읽는 순간 교실은 정적에 잠겼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한 문장을 읽어낸 감동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처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느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르루 교수는 일어나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방법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통할 거라고 믿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언어는 단지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자존감이고 정체성이고 희망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건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평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 방식으로 그날을 살아낸 것입니다. 공개 시연 이후 제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공기가 달라졌고 아이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 이해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그 작은 얼굴들 위에 번졌고 그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한글 기반의 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특별교육 실험 과정으로 인정하고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벽은 많고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과 정치인의 반대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문자일지 몰라도 제가 본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스는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적어오라고 했더니 작은 종이에 또박또박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마법, 고마워요 한글. 아이의 손글씨는 아직 서툴고 삐뚤하지만 거기엔 이전엔 없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책상에 올려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이 교육이구나. 이것이 교사라는 존재가 가진 무게이자 기쁨이구나. 그리고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저는 그저 프랑스 사회에 잘 적응한 한국계 교사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추억이 아닌 단절된 배경이었고 한글은 한때 알았던 옛 문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매일 한글을 읽고 쓰고 가르치며 그것을 통해 저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오래된 노트는 제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한 문장 그리운 내 조국의 봄바람은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아델 할머니는 최근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여전히 손에서 그 편지를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웃으며 말씀하세요. 내 할머니가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는 그녀가 사랑했던 글자를 다시 세상에 꺼낸 아이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어쩌면 제가 누군가의 기억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 셈이니까요. 이제 저는 제 수업을 한글로 여는 마음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어주는 작업이니까요. 최근엔 다른 나라 출신의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이탈리아, 터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한글 수업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심지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시를 한글로 번역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작은 글자들이 세상의 벽을 어떻게 허물어가고 있는지 매일 새롭게 체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조용한 밤이면 제게 묻곤 합니다. 세은, 넌 정말 돌아갈 수 있겠니? 사실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프랑스가 제 고향이고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제 마음은 점점 한국이라는 곳으로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던 뿌리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봄바람을 직접 맞아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던 그 나라의 공기를, 그 길을, 그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길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고 제 삶도 함께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알렉스와 함께 칠판에 글자를 적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그 위에 웃는 얼굴을 그려넣습니다. 그건 언어가 아니라 희망이고 글자가 아니라 기적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누군가 글자라는 그림자에 갇혀 있다면 한 번쯤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우리 새로운 언어로 다시 시작해보자. 한세은 드림.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자신만의 언어를 찾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세는 선생님과 알렉스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느낀 감동 혹은 떠오른 생각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이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숨은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동, 영감,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